프랑스 걸작 소설 감상 재택강의 6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차에는 지난번에 올려놨다시피 스탕달의 대표적인 소설로 알려져 있는 Le Rouge et le Noir, 우리말로 붉은색과 검은색, 그리고 적과 흑이란 말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선 스탕달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한다면 작가 스탕달은 1830년대부터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19세기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인데 남프랑스 쪽에 있는 그르노블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절의 공통적인 특징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 100년 가까이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기가 많았죠. 그 와중에 초창기에 프로이센의 그 침략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폴레옹이라는 불세출의 군이 나서서 영웅적으로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는 전 유럽을 석권하다시피 했던 그 영웅으로 등극했던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그 조국 프랑스를 구했고, 나아가서는 유럽의 영웅으로서 자리 잡고 하는 것 보고서 당시 젊은이들은 많은 그 나폴레옹의 팬덤 현상을 가졌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스탕달의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습니다. 루즈란 말이 그 당시 프랑스 군의 그 군복 색깔이 빨간색이 많죠. 그 다음에 노아르는 알다시피 검은색은 성직자들의 이제 옷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출세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그 표본이죠. 군인으로 출세하든지 아니면 성직자로, 그런 점에서 이제 출세 지향의 의미가 들어있는 적과 흑이라고 늘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설에 보면 시골 마을에 조그만 읍 단위인가 시라고 나옵니다. 베레르라는 가상의 어떤 시에 그 시장은 레날 시장이고, 그 마을에서 이제 줄리앙 소레이라고, 이게 줄리앙이란 나오고요. 주인공은 20대 초반의 청춘 젊은이가 이제, 이 친구가 아주 명면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파리에 있는 명문 대학에 이제 우선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자 그 베레르 마을에서는 거의 뭐 소문거리죠. 화제거리 되면서 레날 시장이 자기 집의 아이들에게 그 가정교사로 줄리앙을 채택을 걸어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리앙은 레날 시장의 부인과 또 연인의 관계가 나타나죠. 우리로서 자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당시 시대상을 잠시 소개하자면은 뭐라 그럴까, 당시의 살롱 문화. 그때 살롱이란 건 물론 거실을 살롱이라 그러는데 그 커다란 거실에서 춤도 추는 무도도 하고 피아노 악기도 있고 또 실내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간의 그 교류의 장이죠. 그걸 주로 추구하는데 귀족들의 부인 이런 명의로 초대장을 발부하고, 그러면 저녁 시간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지내고, 가령 예를 들면은 바르샤바 출신의 뛰어난 피아니스트인 쇼팽의 음악도 들으면서 실내악을 들으면서 서로 교류를 합시다, 이런 식의 취지겠지만 그것은 일종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또 감상도 하지만 모여들었던 이제 귀족들이나 남녀들은 그 사이에서 숱한 이제 시선이 교차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연을 맺고 그렇게 지내고 했답니다. 보기 따라서 물론해 보이지만 그 시대의 또 정신으로서는 다분히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시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드러나 있는 식으로는 묘사가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적인 기록물에서는. 그런데 그 실상을 제대로 드러냈던 어떤 작가가 썼던 책이 있어요. 이른바 풍속의 역사. 독일의 에드하르트 푹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오랫동안 교황청에 의해서 검수로 묶여 있었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있는 그대로의.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이 입는 그 드레스에 허리를 잔뜩 조으자고요. 그다음 배 밑으로는 또 아래로는 또 펼치고 있죠. 왜 그랬을까? 또 하이힐은 왜 나오게 됐을까? 알고 나면은 그 시대 상황에 들어가서 제대로 알고 나면 그만큼 우아한 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가령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둥, 아니면 그 시절에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 파리 시내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하수 처리 안 된 상태에서 그걸 웨스트 나기 위해서 뒷굽을 높였던 그런 구두 신발이 필요했다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어찌 보자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주 우아하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에티켓 같은 것으로 남아있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은 뭐라 그럴까, 그다지 그렇게 흔히 고급스럽다고 하기만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양청에 검수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책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에드와르도 푹스, 한번 더 풍속의 역사. 그게 한 4권, 5권이라고 되실 텐데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시대에 19세기 중반 당시 유럽의 프랑스의 이런 살롱 문화 같은 걸 충분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살롱에서는 남녀 간의 온갖 그 교류가 아주 많이 허용됐다고 하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은 여기 나오는 얘기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스탕달이 이제 세계문학사에서도 대표적인 리얼리즘 작가라고 알려졌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노레 발자크, 발자크 페르 고려 영감도 보았잖아요. 당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겠다. 사회가 작가이고 자기는 단지 서기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이 사회가 불러주는 대로만 자기는 써나간다 라고 말했던 발자크의 리얼리즘, 그야말로 레알리즘, 사실주의와 스탕달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발자크의 레알리즘은 굳이 스탕달 구분하면 레알리즘 오브젝티브, 객관적 사실주의랄까, 보이는 대로 다 그냥 묘사해 나갑니다. 가령 보트랭 페르고리오에서 포케라 아주머니 그 하숙집을 묘사할 때도 파리 이면에 뒷골목에 골목 하나하나를, 골목 밑에 하수도에 뭐 들어있는 그까지를 하나하나 묘사해감으로써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 그 주변 환경 묘사가 엄청 지루할 정도로 많이 세세합니다. 그래가지고 포케라 아주머니 하숙집에 들어가더라도 그 주방 혹은 부엌 혹은 식당의 배치부터 또 그 집에 있는 그 고양이 뭐 양태까지도 하나하나 묘사해내는, 그게 뭐냐면 발자크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발자크는 그 주변 여건과 그 속에 있는 사람 사이에 별개로 보지 않는 거죠. 환경과 그 속에 있는 그 등장인물 사이는 항상 연관관계가 있다. 위니테드 콩포지션 비슷하게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한 인물에 들어가더라도 인물의 머리카락 모양, 색깔, 뭐 눈동자가 너무나 시시콜콜, 그 다음에 소매자락이 어떻고 뭐 오리, 실이 어떻게 터진다는 둥 너무나도 지루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오브젝티브, 그 대상 자체에 국한시켜서 그냥 합니다. 많은 스탕달도 물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합니다만은 구분하자면 시브젝티브, 주관적 사실주의라고 말할까요? 쉽게 말하자면 영화 촬영 하는 기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카메라를 돌리는데 감독이 물론 이걸 찍지만 보인다고 다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고 이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대상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물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스토리 전개랑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장면이나 그런 각도에서 그런 앵글을 잡아서 찍곤 하는 게 일반적인 영화의 촬영 기법이겠죠. 말하자면 스탕달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발자크처럼 너무 필요 없을 만큼의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등장인물의 내면의 심리에 도움이 될,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런 것들을 위주로 초점을 맞춰서 묘사를 해 나갑니다. 그렇게 심리 묘사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스탕다르 특히 많이 거론되는 게 1830년인가 34년에 썼던 늘 아무르, 사랑에 대해서겠죠. 우리말로 하자면. 그런데 이때 말하는 사랑은 뭐 아가페적 사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그야말로 에로스적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란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했던 책으로 유명합니다. 스탕다르. 그래서 이 책은 사랑론이 아니라 우리말로 연애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스탕다르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잘츠부르크에 있는 염광에 일화를 듭니다. 염광 그러면 여러분들 좀 와닿지 않죠? 탄광은 석탄을 캐는 광산이라면 염광은 소금을 캐는 광산입니다. 소금을 광산에서 캐다니, 우리나라는 주로 대부분이 이제 바닷물을 정류시키든지 아니면 정발시켜서 남는 천일염이죠. 햇빛을 쏘여가지고 물기를 정발시켜서 소금을 구하는 걸 천일염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대륙이나 영토에서는 많은 부분이 예전에는 바다였겠죠. 물론 그 염분이 있는 데가 그것이 이제 우여곡 지질학적인 숱한 융기 뭐 침식을 거치면서 때로는 소금이 모여있던 부분이 지금의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산맥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압을 받고 융기되고 뭐 자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커다란 염광의 광맥을 이루고 산중에 들어있어. 그걸 이제 캐내어 가지고 그걸 염광이라 그럽니다. 미인드 셀. 염광에서 캐내어 가면 돌덩이 같은 거죠. 그걸 잘게 부숴서 지금의 소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지구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꼭 필요한 게 소금인데요. 소금을 바다에서 채취하는 게 보다는 산중에서 캐는 게 비중이 더 많다 그러죠 아마. 잘츠부르크란 그 도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사운드 뮤직에서도 그것이 나오죠. 잘츠부르크는 또 모차르트의 고향으로도 유명하고, 잘츠부르크란 도시 이름 자체가 여러분 뭘 말할까요? 부르크란 말은 부르의 부르, 영어로는 버러, 독일어는 부르크라고 말. 성입니다. 한양 도읍성 이렇게 부르크예요. 또 다른 말은 시대라고도 불렀죠. 언양읍성 그러죠. 그게 부르예요. 부르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성내 사람을. 그리고 시민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부르인데 잘츠가 뭐냐? 부르의 셀이에요. 영어로는 솔트입니다. 뭐냐면 소금이 나는 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근의 산중에 염광이 많았겠죠. 잘츠부르크에 있는 염광에 보잘것없는 뭐라고 말할까요? 뭐 나뭇가지나 뭉텅이나 뭐 하나에 던져 놓으면 보잘것없는 뭐 흉알 정도의 그런 가지가 한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은 그 염광 안에는 뭐라 그럴까 공기 중에도 그 소금의 분자랄까 막 뜨다니가 있죠. 그 놈들이 분자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만약에 저 빗물도 어느 하나 있어야만 그걸로 엉겨 모여서 결정을 이루듯이 결정이죠. 그게 그 결정을 그러면 크리스탈리제라고 합니다. 크리스탈하면 수정이라 말도 있지만 여하튼 어느 하나의 그 매개물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으로 있던 수정기들이 응고하고 달라붙는 게 결정작용이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그 겨울날에 눈이 많이 내는 깊은 산중에 가면은 눈이 안 와도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들이 많이 눈이 되는 것처럼이나 나뭇가지 주변에 탁 붙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은 눈부시게 화려하게 뭐 눈꽃
줄티드부선 가지들이 너무나 이쁘게 바뀌죠. 마찬가지로 그 염광 안에서 강부들이 뭐 써다 버린 그런 뭐 나무 조각 하나가 며칠 지내 보면은 엄청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결정들을 다 담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된다 거죠. 그런 현상을 이제 스탕다라는 데가 보고서 들었는지 기사인지 무슨 맞다. 사랑이란 연애 감정에서 남녀 간에 싹 트는 것 또한 바로 저것이다 그러죠. 마치 실체는 보잘것없는 뭐라고 할까 뭐 흉하진 않지만 그렇게 이쁘지도 멋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 처음에 그 연애론에서 하는 말에 따르면은 그 절차가 있답니다. 에스페랑스 바라고 그러다가 대지를 욕망을 갖다가 그 사람이 뭐 보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바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처음으로 이제 결정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말로 하면 콩깍지가 씌인다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다지 뭐 이쁘지 않고 그다지 멋지지 않은 사람인데 아주 이쁘고 아주 멋진 사람으로 이제 아까 말하듯이 그 눈꽃이 만들어져서 아주 화려하고 멋진 것처럼이나 되는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그래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제대로 보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다가 또 두 번째 결정작용이 일어나고 자 말하자면 남녀 사이에 사랑이란 연애라는 감정이 싹 트는 것 또한 이런 식의 면밀한 심리 내면의 묘사랄까 분석이 철저하게 했던 작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탕달이라는 작가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액면대로 보이는 대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그 내면과 연관되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처럼이나 그와 연관되고 뭐라 그럴까요 관계되는 그런 장면들 위주로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주관적 사실주의에 뛰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약간 안내를 드리고 스탕달은 원래는 본명은 앙리 베일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필명이랄니까 가명, 예명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스탕달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스탕달로 더 유명하죠. 이 사람 본명은 앙리 베일인데 스탕달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중에 많은 사람이 지적하기를 당시 때 젊은이들의 이 사회 출세 고려 영감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출세지향적인 인물들 누구나 다 원하고 있겠죠. 그 나이 때 젊은이들이 그런 취향을 두고서 베일리즘이라고 불렀어요. 앙리 베일이 쓴 소설들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다 청년 남자이고 출세적이고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인물들이다 보니까 베일리즘이라고 불렀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적가 흑의 이 대목은 그러니까 그 줄리앙 소렐이란 아까 말한 그 인물이 그 파리의 대학생으로 가기 전에 그 베레에르에서 레날 시장집에서 학생들 자녀들 가르치면서 그 레날 시장 부인과 연인 관계가 되는 그런 그 첫 대목이 앞에 있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썸을 탄다고 그럽니까? 처음에 서로 마음만 있다가 처음에 확인할 때 그 사랑을 확인할 때까지 들리는 시간 그게 고역에 가깝겠죠. 특히나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그 심리가 남자 입장에서 아주 예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한 번 더 스탕달이 그 연애론에서 보았다시피 인간의 내면 심리 묘사에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아마 초점을 맞춰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 중에서 봅시다. 레그랑드 샬레 아리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계절이 바뀌니까 그 무더위랄까요? 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온프리 라비티 de passer les soirées sous un immense tiel à quelque part de la maison. 옹프리 옹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레날 시장이 큰 저택 아니죠.
라비티드 습관이죠. 습관적으로 더 이해했다. 사람들 그런 걸 갖게 되었다. 뭐 바셀레수아레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걸 어디서 보냅니까? 수준 이마우스티엘이라면 큰 보리수 나무입니다. 커다란 보리수 나무. 어디 깰크파 들라메종 집에서 몇 발자국 몇 걸음 약간 떨어져 있는 정원의 커다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습관적으로 보냈다 할까요? 보내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예. 날이 더워지니까 그죠? 예, 그럼 롭스키르테 이에테 프로폰드 거기에서는 즉 커다란 보리수 나무 아래는 어둠이 깊었다. 프로폰 깊다는 거죠. 짙었다 말이겠죠. 앵수알 줄리앙 파르레 avec action, il jouissait avec délice des plaisirs de bien parler à des femmes jeunes. En gesticulant, il toucha la main de Madame de Renal, qui était appuyée sur le dos d'une de ces chaises de bois peint que l'on place dans le jardin. 예. 어느 날 저녁 한다고 해서 꼭 해그름만이 아니라 밤 포함해서 저녁이라죠. 수아레란 말도 야외라고 우리말로 합니다. 야외, 수아레 그러면 저녁 낮에 모여서 파티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깊은 밤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야회, 밤에 모여서 하는 파티 정도 연회. 어느 날 저녁 식후에 줄리앙은 파랄레 아베크 악성 몸짓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더 나오겠죠. 몸을 즐기다, 만끽하다. 주의상사모 뭐라고 할까요? 향유. 예. 어떻게 아베크 델리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뭘 합니까? 디플레지르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어떤 즐거움은 더 미행발을 말을 아주 잘하는 것. 여자 앞에서 누구 앞에서 네 파무션 이 젊은 여자들에게 아주 말을 참 잘하는 것. 그 또한 그런 눌변보다는 능변이 좋은 장점이 되겠지요. 예. 특히 이성 간에 있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말도 아주 목소리도 포함해서 얘기도 잘 이끌어 나가면 그 자체가 아주 델리스란 말은 아주 환희 기쁨입니다. 아주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하면서 제스티킬 몸짓을 손발을 뻗어서 몸짓을 하는다가 일두샬라맹 마담 레날 부인의 손을 그래서 건드렸다 되겠죠. 단순히 건드린 게 아니라 잡는 정도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손짓 발짓 하다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레날 부인은 끼에때 아비에 슬르도 인드세 세이즈 나무 의자 하나에 등을 대고 기대고 앉아있던 레날 부인의 손을 잡았죠. 물론 그 나무 의자에 대해서 수식합니다. 그 롱플라스 당을 자르된 정운에 사람들이 내려놓은 어떤 나무 의자, 페인트 칠한 나무 의자에 등받이를 하고 기대고 있던 레날 부인의 손을 건드렸다. 문자 그대로는 건드린답니다. 그런데 봅시다. 그 다음 세트맹 스흐띠레 뱅비트 그래서 그 손, 즉 레날 부인의 손이죠. 흐띠라, 띠레는 잡아당기다 않습니까? 다시 당기는 거죠. 흐띠라. 스흐띠라. 스스로 손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재빨리 뱅비트. 그러니까 이게 건드리는 가지고는 손을 빼내갔다 하기 힘들겠죠. 잡았다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줄리앙은 방사 그 이하라고 생각했답니다. 뭐라고? Il était de son devoir d'obtenir que l'on ne retira pas cette main quand il l'a touché. 네. 줄리앙 소렐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자기 의무라고. 꼭 해야 될 의무. 뭘 하는 거, 더 이해하는 거. 돕든들 그 이해하도록 획득하는 거, 얻는 것. 옵틴은 원래 얻다지만 그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 의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롱을 흩티라 빠셨으면 깡 일라투시 자신이 일이죠. 그가 그 손을 건드렸을 때, 잡았을 때에 그 손이 그 손 주인이 옹을 흩티라빠 다시 빼나가지 않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조금 의아하죠. 어쩌면 남학생들은 이해할지 모릅니다. 남학생이 처음 만나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스스로 잘 확인 못했을 단계에
어느 순간 되었을 때,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만 저 상대로부터 마음을 뭐 받을 수 있다. 했을까요? 일종의 의무감이, 예. 물어보세요.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한테예요. 그러면서 리드에 등 드부알 아콩플리 영어의 accomplish 완수하다 완성하다 그죠? 완수해야 될 의무에 대한 생각. 또 그리고 등 히드길 플리트 등 쌍티망 댐퍼를 앙꿀힐 시 롱리 빠르버네 빠르버니라면 도달하다 그죠? 그게 의무에 도달하지 못했을지에 앙꿀이를 뭐랄까 맞아들여야 될 맞닥뜨릴 그 앵피리어 열등하다는 감정 열등감 어디 히드길 웃기기도 하죠. 그 뭔데 내가 말하다가 손 잡았는데 그만 빠져나가는 게 그게 의무인가? 라는 것도 하면서도 어쩌면 웃기기도 하지만 아니 분리또라면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열등감 혹시 잡았는데 빠져나가면 내가 자신이 느낄 감당해야 될 내가 열등하다는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엘와나 동사는 엘와나지 루행하면 멀리 있는 이 말이죠. 형용사. 근데 그 동사로 만들려면 엘와네 멀리 떼어놓다. 격리시키다. 되겠죠. 있던 걸 멀리 그냥 달아나게 했다는 거겠죠. 뭐또 시룰러 시앙이란 말은 그 자리 시앙이란 말은 원래 받치고 들판이잖아요. 이때 러는 정관사 러는 영어에서도 더처럼 디스 바로 이것 시룰러상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말인데 장소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당장 이 말이다. right now입니까? 바로 멀리 엘와는 멀리 떠나보냈다. 멀리 무엇을 뚜플레지 그 모든 즐거움을 드송케 그의 마음에서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앞에 델리스라 했습니다. 그죠? 델리스란 말은 환희고 아주 제일 극락 같은 그런 기쁨 상태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손을 잡다가 빠져나갔다 그랬다 의무감을 생각하고 혹시 잡았을 때 빠져나갔을 때 느껴야 될 열등하다는 느낌 이런 감정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온갖 그 기쁜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쁜 마음을 완전히 뭐라고 할까 멀리 떼어놓았다 혹은 한순간에 그 기쁨은 앗아갔다 그럴까요? 사라졌다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세르기아를 랑담 그 다음날 그의 눈길은 복수입니까? 사람의 신체에 나올 때는 항상 단수 복수를 항상 염두에 두어서 우리말 옮겨줘. 그의 두 눈길은 되겠죠. 언제 뭐 했을 때 이흐비 마담 레날 부인을 다시 보았을 때 그의 두 눈길은 에때 생길리에라. 여러분 생길리에 그러면 원래 일본 뜻은 뭡니까? 영어에 있으면 싱글입니다. 싱글 혼자다. 외롭다도 되겠죠. 근데 또 달리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것들은 어떨까? 조금은 평범하게 보이지 않죠. 평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다수일 때 평범하다 그러죠. 많을 때. 생길리에는 특이하다 혹은 뭐라고 할까요? 이상하답니다. 다음날 레날 부인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줄리앙 소레엘의 두 눈길은 이상했다. 어떻게 해서 일 옵세르베 고몽 엔미 아베클레께 일로 발왈 스바트 그는 롭세르베 엘르는 라죠. 레날 부인입니다. 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뭐처럼 고몽 엔미 적처럼 바라봤습니다. 적인 것처럼. 어떤 적 아베클레께 그 적과 함께 일로 발왈 스바트 바트는 때리다 스바트 서로 때리다 때리다가 바트르인데 서로 하란 말에 접두하는 COM입니다. 그렇죠. 공바트르가 바로 서로 때리는 건 전투잖아요. 전쟁을 벌리고 영어의 콤베트 브레스 공바하는 것들이 전투입니다. 스바트 서로 곧 싸워야 할 적인 양 그 부인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세르게아 이런 눈길, 이런 시선은 시디 페홍 드 스웨드 라베이 그 전날의 눈길과는 너무나 디페랑 달랐죠. 그래서 그 전날 나가서 그 정원에서 산책하면서 이런 온갖 이야기할 때는 아주 레날 부인에게 재미있고 흥에겼고 또 친절하면서도 얘기했죠. 예,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너무 다른 이 눈길에 피르 페르드를 라떼다 마담을 했나. 예. 페르드를 일타죠. 라떼트 머리를 잃는다. 무슨 말일까? 영어에도 씁니다. lose one's head. 이 말은 어리둥절하게 하다. 혹은 뭐라고 할까요? 당황하게 하다. 이거죠. 누구의 레달 부인은 뭐라고 할까? 왜 그렇지? 라고 갈피를 못 잡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달 부인은 아베떼떼 보는 뿔리 무슨 말이냐? 아베떼떼 대과거죠. 봉 뿔리 그에게 줄리앙이 아주 잘 대해주는데 친절하고 그랬다 이 말이겠죠. 잘 대해주는데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일은 파레세 파시 화가 나 있는 듯 했다. 줄리앙이 누가 보기에 레날 부인이 보기에 나는 해준다고 참 잘해줬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왜 이리 화가 나 있는 듯 했다. 엘르 뿌베 데타시 그러다 보니까 레날 부인은 너 뿌베 데타시에 세르게아르 데시엥 데타시에는 붙이는 걸 떼답니다. 붙이는 걸 아따시에죠. 뗄 수가 없었다. 자기의 눈길을 어디에서 데시 그의 눈길 그의 시선으로부터 자기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궁금하고 의아할 때 대상을 계속 바라보겠죠. 다음 근데 그날의 그 스토리에 La présence de Madame Derville permettait à Julien de moins parler de s'occuper davantage de ce qu'il avait dans la tête. 데르빌 부인의 존재가 그러니까 있는 것. 데르빌 부인은 레날 부인의 먼 친척이자 친한 같은 연배로서 친구 사촌인가 뭐 그런 집에 다니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데르빌 부인하고 레날 부인하고 줄리앙 같이 이제 식사 후에 산책 나갔겠죠. 데르빌 부인이 있다는 것, 그 존재가 베르메테 동사, 베르메트르, 영어의 enable, 뭐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누가 줄리앙이 더 이해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주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 같죠. 데르빌이 있다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사물을 주어로 잘 안 쓰죠. 그냥 한번 옮겨봅시다. 줄리앙이 더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 더 이해하면 그러니까 모행빠르래 말을 덜 하고 대신에 더 쏘기페 다방따지 더 스킬 아베 당라떼 그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다방 쏘기페 더 많이 몰두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줬다. 생각하죠. 예, 데르빌 부인은 제3자가 있기 때문에 가령 데르빌 부인이 없다면 또 레날 부인과 단둘이 나가면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고 해보고 해야 되는데 말을 덜 해도 되죠. 그러면서 그 시간에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들에 더 몰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줄리앙은 데르빌 부인이 있음으로써 그 덕분에 말은 덜 하면서도 머릿속 생각에 더 몰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 답겠죠. Son unique affaire toute cette journée fut de se fortifier par la lecture de livres inspirés qui retrempait son âme. toute cette journée,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 그랬고 오늘이죠.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뭐냐? 피였다. 단순가입니까? 더 이하였다. se fortifier par la lecture de livres inspirés. 예. 포르 강한 거죠. 포르티피에 강하게 하다. 자신을 강하게 하다. 서포티피에 뭘 통해서 빨리 독서를 통해서 어떤 책, 독서 딜리버 앵스피레 영감이 어린 책. 어떤 책입니까? 기 허트랑페 소나면 그의 영혼을 다시 담금질하는. 트랑페란 말은 물에 담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트랑페. 여러분들 혹시 대장간 가본 적 있나요? 쉘을 다루는 데서는 쉘을 하루에서 푹 달고 가지고 열을 다해서 녹일 정도로 해가지고 그 집에 내어서
벌겋게 달궈졌을 때 망치를 해가면서 이제 형태를 바꾸고 또 그 놈을 다시 옆에 있는 찬물에다가 넣어서 또 식혔다가 또 불에다 넣어서 달구고 또 두드리고 또 찬물에 넣고 하는 거죠. 반복하고 있죠. 그 물에 넣는 걸 담금질이고 이런 걸 열처리라고도 하죠. 열을 가했다가 그러니까 강한 열을 가했다가 또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그 사이사이에 또 외형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망치질을 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용기 학생도 잘 알 테지만 그 철 속에 주로 철 제품입니까? 여기 있는 탄소의 뭐 분자가의 배열을 뭐 어떻게 함으로써 강도를 높이고 혹은 뭐 인장 강도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점성을 또 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간답니다. 그걸 열처리라 그러기도 하고 담금질 뭐 기법인데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뛰어난 장인들이 해가는 일종의 비책 비결 노하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뭐 포항제철이 어떻고 아니면 어느 뭐 주문을 부어서 만들고 뭐 연마하고 뭐 할 때에 마지막에 이 열처리 하면서 담금질을 어떻게 몇 도에서 몇 분간 담그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 핵심 기술이라서 절대 상대방 회사 같은데 노출하지 않는답니다. 그만한 왜냐하면 무슨 대부분의 우리 물품들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써도 가위 몇 번 쓰는데 물러져서 터지면 안 되겠죠. 그게 열처리 혹은 담금질 제대로 안 된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제품 그 회사가 흥망이 걸려있겠죠. 여하튼 담금질 함으로써 더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포르테피에 하는 것이나 트랑페나 같은 뜻이라 볼 수 있겠죠. 자기 영혼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영감 어린 그 책,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나폴레옹이 썼던 회고록 책입니다. 그 코르시카 섬의 시골에서 나서 파리에 이른바 육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해서 초급 장교 시절부터 일종의 그 출세기라 그럴까 부터 회고록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당시 젊은이들은 자신의 그 용기를 되찾고 또 길잡이를 삼고 그렇게들 했답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줄리앙 소렌은 나폴레옹 책을 읽으면서 자기를 더 연마하고 단단히 했다. 그 일만 했다는 거죠. 학생들 가르치는 일 어땠을까? 그 다음 얘기죠. Il abreza beaucoup les leçons des enfants. Ensuite, quand la présence de Madame Rénal vint leur rappeler tout à fait au soin de sa gloire, il décida qu'il fallait absolument qu'elle permisse ce soir-là que sa main resta dans la sienne. Il abreza 하면 요약하다 되지만 압축하다, 줄이다 말이죠. 무엇을 beaucoup les leçons des enfants,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 가정교사니까 그 집에 있는 애들 수업 시간을 대폭 뭐랄까 줄였습니다. 2시간 하는 걸 30분 대폭 줄였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ensuite quand la présence de Madame Rénal vint le rappeler tout à fait au soin de sa gloire. 무슨 말입니까? 레날 부인의 존재가 뱅은 우발적인데 보통 뱅이죠. venir 오다도 보다는 르 하플레 아플레는 부르다인데 하플레 다시 부르다. 저 뭡니까? 리콜 상기시키다,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로 하여금 그를 무슨 뚜따페 완전히 무엇을 수행 드사클로아르, 수행은 배려고 걱정이고 근심 같은 겁니다. 수안해하면 그래 걱정해서 돌보다라는 동서가 되겠죠. 걱정하다. 예. 자신의 명예에 대한 걱정, 근심 혹은 배려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의무라고 했습니까? 의무를 다해야만 사나이로서 혹은 남자로서 뭐 한데 못하면 명예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맞아. 내가 내 명예를 지키고 뭐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리고 완전히 또 다시 떠올렸습니다. 레날 부인을 보자. 그러면서 한 번 더 또 결심하면 되시다. Il fallait absolument 여야 확실히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끄야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끄야 뭡니까? 엘 페르미스 수아라 그걸 사명했다. 당라센 엘 옛날 부인을 봤어요. 옛날 부인은 뭐 해야 되면 페르메트 동사 허락하다. 그죠? 스수아라 그날 밤에는 오늘 밤에는 네, 그죠? 오늘 밤에는 어제는 빠져나갔지만 오늘 밤 오늘 저녁인 오늘 밤입니다. 밤에는 끄야하다 뭐 사맹 그녀의 손이 레스다 머물러 있어야 돼. 잠자코 어디에 당라스에 있는 자기의 손 안에 단수죠. 자기가 잡은 그 손에 그녀의 손이 레스다 머물러 있도록 허락해야 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결심했다는 겁니다. 손 잡는 장면이 되겠죠. 핵심은. 네. 다음 볼까요? Le soleil en baissant est rapprochant le moment décisif, fit battre le cœur de Julien d'une façon singulière. La nuit vint. 태양은 내려갔습니다. 해가 지는 거죠. 저녁으로 말로요. 그리고 라프로시에 다가왔죠. Le moment décisif. 결정적인 순간은 다가옵니다. 예, 저녁 식사 후에 예, 그 정원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또 손을 잡겠다. 그 어제와 같은 상황이겠죠. 해는 지고 결정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그것이 fair 하겠습니다. 바트를 꾀를 바트를 꾀를 하면 때리다. 심장을 때리다. 즉 뭔가 두근거리게 했다는 거나 페르바트르. 줄리앙의 심장은 더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그러자 저녁 시간 그 시간이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자 줄리앙의 심장은 뛰었답니다. 어떻게 뛰었을까? 뛰는 파송 생길. 파송은 방법이죠. 여러분 방법이란 말을 나타내는 명사가 불어에서 대부분 다 여성 명사입니다. 파송, 마니에르 또는 모드. 딘느 파송, 딘느 마니에르, 딘느 모드. 그러니까 뒤에는 여성 형사가 오겠죠. 딘 파송 생길이 아까 이상하게 해도 맞아. 이상한 방식으로 줄리앙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알겠죠? 그러자 드디어 라니 뱅 밤이 왔죠. 캄캄해졌습니다. Il observa avec une joie qui lui ôta un poids immense dessus la poitrine. 그러자 줄리앙은 그는 옵세르바 바라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avec une joie 어떤 즐거움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어떤 흔쾌합니까? 끼리 옷다는 아싸가다 빼앗아가다 그죠? 무엇을 뿌아는 무거운 짐 같은 거죠. 커다란 무게의 짐 웨이트란 말이다. 뿌아 여러분들 저 권투나 뭐 격투기 할 때 급이 있습니까? 예, 헤비급, 머선급, 미들급 하는 그 급이란 말 영어로 웨이트입니다. 무게입니다. 불에서는 뿌아입니다. 무게 단위로 급을 정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무게고 또는 무게가 나가는 짐 같은 거죠. 하중 이런 거죠. 드스라포아트리는 자기 가슴 위에 있는 무거운 부담감 짐 같은 걸 아사가 그랬죠. 뭐가? 아사가는 그 기쁜 즐거움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다 보았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봤어? 엘스레 포로스길 밤이 더 뭐라 할까? 옵스길 어두워지는 것을. 밤은 내렸지만 갈수록 밤이 짙어질 거냐. 더 캄캄해져 가겠죠. 그 모습 보면서 안도감에 즐거운 마음으로 밤이 깊어가는 것을 바라다 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여자친구랑 혹은 남자친구랑 처음에 손잡고 했을 때 주변이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게 좋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남학생 남자친구는 어두워지는 걸 보고서 마음이 이렇게 아베크윈이 주와 약간은 불편함보다는 약간 편안함 내지는 즐거웠지 모를 겁니다. 예, 그 다음 Le ciel chargé de grognages promené par un vent très chaud semble annoncer une tempête. 근데 하늘은 그날따라 샤르제는 원래 영어에도 차지란 말은 원래는 짐입니다. 짐을 싣다 샤르제 그러면 예 임무를 부여하다 되겠죠. 짐 임무 그러니까 물을 싣는 겁니다. 샤르제 드 그런 두꺼운 구름이 실려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맑은 것이 아니라 뭉게구름 같은 무거운 들어오라면 굵으니까 두꺼운 구름이 있는 하늘은 근데 그 구름을 수식하면 프로무네 빠른 왕 트레쇼 프로무네 동사는 프로무네 하면 산보하다 프롬나다 하면 산책 산보 산책길 같은 거 되겠죠. 원래 프로무네란 동사는 산책시키다 하는 겁니다. 타동사로서. 그 타동사에 스가 붙으니까 자동사가 되죠. 프로무네 그러면 산책하다죠. 러베 일으키다인데 썰럽에 스스로 일으키니까 일어나다라는 자동사 뜻이 되죠. 네. 프로무네 그러니까 산책은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산책시키는 거겠죠. 모세에서 빠른 왕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몰고 온 그죠? 그 구름입니다. 어떤 바람 그 트레쇼 아주 무더운 더위가 실려 있는 그런 바람도 차가운 바람도 있지만 뜨거운 바람도 있습니까? 아주 뜨거운 바람이 몰고 온 그런 두꺼운 구름들이 걸려있는 하늘이죠. 쌍벌인 것 같았다. 아농세 예고하는 것 같았다. 윈 땅빼트 비바람 같은 거죠. 곧 비가 소나기가 올 것 같다. 땅빼트 비바람이 을 예고하는 듯 같았다. 하는 것 같았다. 레드자미 프로무네르 포르타르 근데 이 두 친구는 여자친구죠. 누굽니까? 앞에서 나왔던 레날 부인과 데르빌 부인 둘이죠. 이 두 여자친구들은 어디 갔나요? 예. 스프롬네르 산책을 했습니다. 그것도 포르타르 아주 늦게. 보통은 7시쯤 나가는데 8시 거의 다 돼서 나갔다 이 말입니까? 그게 따르겠죠. 아주 늦게 산책쯤 나갔습니다. 두스케일 후제 스소알라 쌍벌 생길리 아줄리엔 두스케일 후제 스소알라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그 두 여자친구 데빌 부인과 누굽니까 레날 부인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이 줄리앙에게는 쌍벌 생길이 이상하게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밖에 구름도 걸려있고 하니까 뭐 나가지 않아야 될 텐데 또 늦었고 하면 그런데도 그때 나갔다는 거죠. 또 그런데 엘 주이스 드스땅 근데 그 두 부인들은 그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기 por ser tan delicada 상을 오그망 델러 브레질 데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좀 껴 있고 한 날씨인데 그 날씨가 por ser tan delicada 암은 영혼입니까? 어떤 영혼 델리케탄 하면 미묘한이죠. 예, 미묘한 그런 감정을 가진 영혼을 사람을 말합니다. 그죠? 서구에서는 영혼, 에스프리, 정신이란 말은 다른 피조물들은 동물이나 식물에는 정신이나 영혼이 없다고 보고 정신, 영혼은 바로 인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썸 타고 있는 미묘한 감정에 쌓여 있는 사람들, 즉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씨도 이게 쌍불 오그망 텔러 브레질 되면 사랑의 기쁨, 즐거움을 오그망 때 증가시킨다, 크게 해주는 것 같은 이 날씨를 그 두 부인은 즐기고 있었다 말이에요. 네, 시간이 50분이 다 돼갔네. 이 정도로 할까요? 저 시간에. 예, 다음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합시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제일 소중한 건 만사 불여 턴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언제 빨리 해소돼 가지고 강의실에서 만나서 얼굴 보면서 강의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6주의 첫 분이고 다음은 6-2로 해가지고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튼튼하세요.